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첫 번째 부분인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얘의 정의는 물체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한데 물체의 높이가 변하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체가 자유낙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물체를 던져 올렸을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보통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게 됩니다. 공기 저항이 있거나 마찰이 있는 상황은 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등과학 기준으로는 공기 저항,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 즉 현실이 아닌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걸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걸 모식도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그려보았습니다. 맨 위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얘가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 최대값 가지고 있지만 이때는 정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9.8이라는 값을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이걸 영어로 G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9.8을 G라고도 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얘네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운동 에너지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체가 자유낙하하면서 점점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면서 높이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바닥에 떨어졌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밑바닥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0입니다.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최대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를 통해서도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호들의 영어 표현들이 있는데 M은 질량의 매스를 땄고 H는 높이인 하이트의 H를 땄고 V는 속도 velocity인 V를 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G는 지구에서 9.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gravity의 G를 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상적이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때 모두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을 때는 mgh였고 중간에 있을 때는 mgh 프라임 플러스 2분의 1 mv 프라임 제곱이었고 맨 아래 있을 때는 2분의 1 mv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고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니까 얘랑 얘는 직각 삼각형이다 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90도, 얘 90도 봐주시고 두 개 합한 게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사각형이다 라는 거 유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서 두 번째 파트인 일과 에너지에서 배웠었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mgh라고도 쓰고 9.8이라는 값을 대입해서 9.8mh라고 쓴다고도 했습니다. 이때 m의 단위는 g이 아니라 kg이었고 h의 단위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게 아니라 다 단위는 미터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g는 9.8인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질량의 단위는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이 단위들을 고려해서 수치들을 대입하면 그때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시작과 끝만 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1, 2, 3번 써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뺏겼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로에 전혀 관계가 없이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에너지의 각각의 값들은 전혀 경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번, 2번, 3번 등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만 관찰을 하게 됩니다. 1번, 2번, 3번 상관없이 모두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1 제곱이었습니다. 끝날 때는 높이가 h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살짝 감소하고 그 대신에 위치 에너지가 높이 h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로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은 똑같은 식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속도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크기만 본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량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방향 상관없이 V의 크기, 즉 속도의 크기만 봅니다.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동일합니다. 즉, 이 경우라면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V라는 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모두 동일한 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서 값이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기준면보다 물체가 위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지만 아래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라는 거 유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동거리가 아니고 기준면으로부터 수직 거리인 높이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살펴보자면 위치는 똑같습니다. 물체의 위치는 똑같은데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의 값은 상대적이게 되고 어떨 때는 플러스, 어떨 때는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을 이걸로 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준면이
A일 때는 기준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고 높이는 H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8 MHA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됩니다. 근데 높이는 HB만큼 아래로 있기 때문에 HB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기준면이 쓰일 때는 기준면보다 위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인데 플러스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로 9.8M 써주시면 되고 이때 높이는 HC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면이 D일 때도 위에 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는 생략하고 바로 9.8M 쓴 다음에 높이가 HD니까 H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즉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값이 달라지고 기준면에 따라서도 위치 에너지의 크기도 상대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가 아니라 높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살펴볼 건데 만약에 물체가 여기 있었는데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은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사선으로 이동을 했지만 기준면에서 수직거리인 높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면과 사선인 이동거리가 아니라 기준면과 수직인 높이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9.8 ml이 아니라 9.8 mh다 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사항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